영국에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해가 되니 역시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다 문득 나의 영어 공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영국에서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긴 하지만 일상생활만으로는 나의 영어 실력을 조금 더 고급 실력으로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이번에 더 이코노미스트 구독을 시작해보았다. 더 이코노미스트는 내가 대학생 때 학관 라운지에서 종이 인쇄 버전으로 즐겨 읽었던 주간지인데 요즘엔 디지털 버전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럼 긴 말 말고 더 이코노미스트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번에는 The World This Year 라고 하는 2022년을 총정리해주는 기사를 살펴보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내용인 Russia invaded Ukraine 이라는 문장으로 기사가 시작된다. 기사를 읽다 보니 영국과 관련된 내용도 나온다. 이 내용을 함께 제대로 살펴보자. For Britain, it was the year of 2 monarchs, 3 prime ministers, and 4 chancellors 라며 영국에게 2022년은 2명의 군주와 3명의 총리, 4명의 장관이 있던 한 해였다 라고 정리한다. 여기서 monarch는 군주란 뜻인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찰스 3세 왕을 뜻하는 말이다. prime minister는 총리란 뜻이고 chancellor는 대법관 혹은 장관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4명의 chancellors라고 하는 걸 보니 정확히는 3번이나 교체된 재무장관을 뜻하는 것 같다. 국가의 중요한 자리가 많이 교체된 영국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구절절 길게 풀어쓰지 않고 It was the year of 라는 표현으로 한 방에 정리가 가능하다니 이렇게 또 영작을 한 수 배운다. 이 내용을 읽고 나니 영국 관련 문단의 소제목이 눈에 띈다. And a partridge in a pear tree 라고 소제목이 써져 있다. 해석해보면 그리고 배나무에 앉아있는 자고새 한 마리 라는 뜻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배나무와 자고새 이야기가 나온 걸까? 이건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하다. A partridge in a pear tree는 12 days of Christmas 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사인데 이 캐롤송의 특징이 첫날부터 12번째 날까지 선물이 1개부터 12개까지 늘어나면서 가사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절마다 꼭 마지막 가사로는 반복적으로 A partridge in a pear tree 라는 가사로 마무리된다. 마치 우리나라 놀이인 시장에 가면 배추도 있고 사과도 있고 수레도 있고 와 같은 느낌이다. 영국 정부에서 한 해 동안 워낙 많은 사람을 교체했기 때문에 바뀐 사람들 목록으로 이 캐롤송 가사 같은 노래를 만들 수 있을 수준이라서 A partridge in a pear tree 라는 표현으로 영국의 상황을 비꼬는 농담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해를 표현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영어권 국가의 문화도 살펴보고 영어로 된 고급 농담도 한 수 배워본다. 본문의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Boris Johnson resigned eventually after becoming the first prime minister to receive a criminal fine for breaking lockdown rules.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코로나19 봉쇄 관련 수칙을 어긴 것으로 인해 총리 중에서 범칙금을 내게 된 최초의 총리가 되고 결국 사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우선 resign 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임한다는 뜻의 단어이다. 그 뒤에 쉼표로 eventually 라고 하는 단어가 쏙 들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마침내, 결국 이라는 뜻으로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그냥 사임한 게 아니라 총리 자리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끝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뉘앙스를 담게 된다. 단어 하나만 제대로 써도 긴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 방에 담아줄 수 있다. 본문을 이어서 보니 Them's the breaks, he said 라며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Them's the breaks는 또 무슨 말일까? 뭔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인 것 같은데 이 문장은 사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 사는 게 그렇지 뭐 라는 뜻의 회화 표현이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표현이다. 이렇게 또 새로운 영어 표현도 하나 얻어간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전 세계의 굵직한 이슈를 한 곳에 모아서 보니 지난 한 해가 다시 한번 정리되기도 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그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오? 내가 오랜만에 이런 생각도 하다니. 뭔가 지구촌 사회의 일환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다. 더 이코노미스트는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만 다루는 건 아니다. 아시아면에서 김정은과 대결하는 BTS라는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Serving South Korea may be a bit duller than stardom for Jin. 진에게 대한민국 군복무는 스타로서 생활하는 것보다 조금 단조로울 수 있다 라는 말인데 dull이라는 단어는 둔하거나 단조롭고 지루하다는 뜻이다. Stardom이란 단어는 뭘까? 킹덤이란 단어가 왕국, 왕의 나라인 것처럼 stardom은 스타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스타의 나라에 들어간 상태, 즉 스타 반열에 올라간 상태를 뜻할 수도 있다. 본문을 이어서 보면 BTS의 전성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등장한다. Along with Parasite and Squid Game,
His band is the go-to example of South Korean soft power 라는 문장인데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과 더불어 진이 속한 그룹인 BTS는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의 사례로 종종 소개된다 라는 뜻이다. 여기서 go-to example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go-to는 단순히 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주 등장하거나 믿을만하기 때문에 자주 찾게 되는, 즉 자주 go-to 하게 되는 뭔가를 뜻하는 단어다. 그러니 go-to example은 사례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주 등장하거나 믿을만한 사례란 뜻이다. 원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렇게 또 새로운 쓰임새를 배워본다. 또 뒷부분에 soft power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힘이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처럼 무형의 자산이 영향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음악처럼 무형의 문화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소프트 파워라고 한다. 이렇게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국제 상식도 얻어보게 된다. 기사 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오디오 기능도 있다. 오디오를 재생하면 영국인 원어민이 또박또박한 영국 발음으로 기사를 읽어준다. 듣기와 말하기 실력도 함께 쌓아볼 수 있다. 오디오를 따라 들으며 기사를 한번 쭉 읽어봐도 좋다. 특히 영국 발음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나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이 기사는 방탄소년단 멤버인 진의 군입대 소식에 대한 기사였는데 단순히 군입대 소식에 대한 내용만 다룰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한민국 남성이 군복무를 하게 되는 배경 지식을 전달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준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기사를 읽어보니 앞으로 외국인 친구에게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설명할 때 영어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슈를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갑자기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뚝딱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난다. Economist라고 하는 이름은 경제학자란 뜻인데 그렇다고 경제 관련 이야기만 다루는 주간지가 아니라 문화, 국제, 정치, 사회 등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깊으면서도 구구절절 늘어지지 않고 간단 명료하지만 통찰력 있게 다루는 기사들을 알차게 담고 있는 주간지다. 빌 게이츠와 같은 글로벌 리더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주간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양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명한 글로벌 리더들은 이걸 읽으면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고급 영어 실력도 쌓고 있었나 보다. 더 이코노미스트는 디지털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디지털 기기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기사를 읽어보며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을 때에는 PC나 노트북을 통해 기사를 마음껏 읽어보면 된다.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와 같이 이슈별로 기사를 분류해 놓은 경우도 있고 비즈니스, 과학, 문화 혹은 나라별로 기사를 분류해 놓은 경우도 있다. 매주 인쇄판으로 발간되는 기사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마음에 드는 기능은 오디오 뉴스 기능이다. 웬만한 기사는 오디오 뉴스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원어민의 또박또박한 영어 발음으로 기사를 눈과 귀로 함께 읽어볼 수 있다. 아니면 바쁜 와중에 이미 읽었던 기사를 다시 귀로 듣거나 새로운 기사를 들어볼 수도 있다. 오디오 뉴스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서비스도 있어서 이동 중에 팟캐스트를 들으며 알찬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사실 공부일지가 처음 며칠만 불타오르고 그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더 이코노미스트는 우리가 잊지 않게 알찬 뉴스레터도 전달해주고 흥미로운 기사에 대한 어플 알림도 해주기 때문에 내가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전문가의 특강과 같이 구독자만을 위한 여러 이벤트도 종종 열리는데 대학교 강의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들어볼 수 있다. 단순히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MBA 과정과 같은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런 특강과 기사를 접하게 된다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다. 사실 영어 기사 하나하나를 소화하는 게 바쁜 우리에게는 버거운 일일 수도 있다. 그렇게 바쁜 우리를 위해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에스프레소 앱을 살펴보면 우리가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짧은 내용의 기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에스프레소 한 잔 들이킬 시간에 기사 하나를 후딱 읽을 수 있는 느낌이다.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때에도, 짬 시간을 알차게 보낼 때에도, 침대에서 괜히 휴대폰을 만지고 있을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 더 이코노미스트를 이용해서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고 다양한 지식도 쌓을 수 있다. 마침 새해 맞이 행사로 구독 요금을 크게 할인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다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면 좋을 것 같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것만 제대로 이용해도 내가 올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더 멋진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 모두 올 한 해는 영어 실력도 향상시켜보고 더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보자.